안녕하세요. 대화로 복습하는 핵심 및 고급 어휘 팟캐스트예요. 오늘은 웹소설, 웹툰, 또 드라마까지 요즘 정말 어디서나 보이는 회귀, 빙의, 환생 이야기 있잖아요. 줄여서 회빙환이라고 하죠.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그 이유를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 자료를 좀 바탕으로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관련 어휘들도 같이 살펴보면서요. 자, 먼저 회빙환이 뭔지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좋죠. 현재 삶의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귀. 그렇죠. 다른 사람 몸에 정신이 들어가는 게 빙의. 맞아요. 아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걸 환생,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핵심은 그냥 리셋이 아니라 기억이나 능력을 가진 채로 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다들 인생 2회차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전 생과는 다르게 막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거나 자신의 정령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게 단순히 초능력 얻는 거랑은 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김나코 미디어 연구자 분석을 보면요. 이 설정의 매력 포인트는 사실 초능력 그 자체보다도 어쩌면 미래의 답을 미리 안다는 점이라는 거예요. 답을 안다. 네, 특히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는 정해진 답을 알고 문제를 다시 푸는 듯한 느낌? 거기서 큰 쾌감을 얻는다는 분석이죠. 그거 진짜 공감되네요. 조혜영 영화평론가는 이걸 정보 독점의 쾌락이라고 표현했던데요. 나만 미래 정보를 안다는 게 주는 그 통제감, 즐거움, 이게 크다는 거군요? 네. 특히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특정 시대를 경험한 세대들, 예를 들어 IMF나 신용카드 대란 같은 걸 아는 분들께는 그 정보의 가치가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 시대를 모르면 그냥 저런 일이 있었구나 하겠지만 알면 와, 저걸 저렇게 이용하네? 하고 더 몰입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민 문화 심리학자는 이게 현재 청년 세대의 어떤 억눌린 욕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봐요. 억눌린 욕망이요? 네. 현실에서 직업이든 집 마련이든 기회가 좀 제한적이라고 느끼면서 좌절하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요. 네. 바로 그런 억압된 욕구가 회빙환 이야기를 통해서 일종의 대리만족으로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막 힘들게 노력해서 성장하는 스토리보다 그냥 단번에 딱 원하는 걸 얻는 회기에 더 끌리는 마음 같은 거요. 네. 그리고 그게 사회적 배경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서사를 잘 믿지 않게 된 거죠. 노력 신화가 깨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조혜영 평론가도 지적했듯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빙환 이야기가 현실을 극복하는 팔타지를 제공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대부분 사회 구조를 바꾼다기보다는 개인 중심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에요.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그냥 나만 잘 되는 그런 느낌인가요? 좀 그런 면이 있죠. 김나코 연구자는 또 독자들이 좀 복잡한 사회 비판 이야기, 이런 걸 좀 갑갑하게 느낀다고 분석해요. 하긴 모바일로 빨리빨리 보는데 너무 무거우면 좀 그렇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즉각적인 만족감, 이른바 사이다 코드나 시원한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과 맞물려 있다는 거죠. 전개로 그래서 엄청 빠르고요. 빠른 전개가 특징이 되기도 하죠. 이야기 자체, 그러니까 서사 방식도 좀 달라지겠네요. 맞아요. 조혜영 평론가는 회비환 장르가 설명은 줄이고 익숙한 설정을 반복하면서 목표를 향해 아주 효율적으로 나아가는 빈곤한 서사의 미학을 지닌다고 표현해요. 빈곤한 서사요? 좀 부정적인 뉘앙스 같은데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나 정체성 고민보다는 목표 달성 자체에 집중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너무 그런 이야기만 보면 현실 문제를 회피하게 되진 않을까요? 현실 도피 아니냐는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민 심리학자도 스트레스 해소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즉 현실 도피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해요. 생각해볼 부분이네요. 근데 또 흥미로운 분석들이 더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 회계물이 일본 거랑은 좀 다르다는 거요. 네. 한민 심리학자 분석인데 일본 이세계물은 그냥 다른 세계로 가는 경우가 많다면 한국 회기물은 과거의 한국으로 돌아가서 현실의 문제, 예를 들면 역사적 사건 같은 거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오, 그건 좀 다르네요. 그리고 김나코 연구자는 죽어도 좋아 같은 루프물이 있잖아요.
특정 시간이 반복되는 거. 네네. 이런 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현대사회의 대인관계를 풍자하는 약간 작가주의적인, 그러니까 작가의 시선이나 개성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고 봤고요. 네, 정확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분석이 뭐냐면요. 복수하고 바로잡는 거. 이게 독자들에게 엄청난 통쾌감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조혜용 평론가는 과거 문학에서는 억울함이 사회 비판으로 이어졌다면 지금 회빙원에서는 나만 잘 되고 상대는 망하는 복수나 아까 말한 정보 독점을 통한 부의 축적, 이런 식의 사이다 서서로 나타난다고 분석해요. 주변 사람들의 조력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엔 주인공 혼자 힘으로 운명을 되돌리거나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이야기가 그냥 술술 풀리는 그런 모습이 많죠. 네. 근데 앞서 말했듯이 이게 사회 전체를 바꾸도록 막 독려하거나 직접 세상에 부딪히는 모습보다는 개인의 성공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정리를 좀 해보면요. 회병환 이야기가 이렇게 인기 있는 건 어쩌면 이생망이라고 느끼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이나 불확실성, 또 미래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정보 독점 욕구, 그리고 복잡한 거 싫고 즉각적인 쾌감을 얻고 싶은 사이다 카드에 대한 갈망,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겼다는 절망감 같은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조혜용 평론가의 아주 흥미로운 시각 하나를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거죠? 어쩌면 청년들이 이런 판타지에 열광하는 모습 자체가 현실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히려 되게 가혹한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역설적이네요. 네.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틀 안에서, 예를 들면 재벌가 안에서 최고가 되려는 욕망, 이걸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대화로 복습하는 핵심 및 고급 어휘는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와 어휘로 만나요.